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혹시 오늘도 할 일이 없다는 생각,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허무함이 밀려오지는 않나요? 40년을 직장에서 일했던 김정수 씨는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평생 과장이었고 부장이었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회사가 정해준 퇴직 나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노인이라는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현자철학당에서는 60대 이후 진짜 삶의 주인으로 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로소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독립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일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찾으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이라는 것의 본질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 일해온 여러분께 일이란 무엇이었나요?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나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의무였나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도구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자신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일의 의미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 여기서 옵니다. 월급이 끊기고 직함이 사라지면 일의 이유도 함께 증발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일의 주인은 다릅니다. 주인에게 일이란 외부의 보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위한 표현입니다. 주인은 일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과정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결과가 아닌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일과 젊은 시절의 일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의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월급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의 주권입니다. 주인과 노예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를 다른 사람이 정합니다. 반면 주인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타인의 시간표에 맞춰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닙니다. 박명희 씨는 65세에 퇴직 후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수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주말도 없는 교대 근무는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무릎은 붓고 혈압은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눈빛은 흐릿했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돈은 필요했지만 자신의 시간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요? 아직도 알람 시계가 여러분의 아침을 지배하나요? 다른 사람이 정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를 설계하고 계신가요? 주인이 되려면 먼저 시간의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낮에 햇살이 좋아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평생 시간을 판매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할지, 일주일에 며칠 일할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 온라인 판매, 재능 기부, 텃밭 가꾸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도 없고 강제된 야근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찾아보세요. 이런 일을 선택해 보세요. 돈이 조금 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시간의 주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존엄성, 여러분의 자유는 월급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시간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그것이 일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행위 자체의 즐거움입니다. 젊은 시절 일의 가치는 결과로 측정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얼마나 높은 매출을 올렸는가, 얼마나 빠르게 승진했는가, 이것이 일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일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과정의 즐거움입니다. 일을 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가, 그 행위가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진정한 기준입니다. 결과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장수 씨는 68세에 목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무를 만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사포로 문지르는 그 시간이 평온했습니다. 처음 만든 작품은 나무 숟가락 한 개였습니다. 삐뚤고 투박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작은 온라인 샵을 운영합니다. 한 달 수입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나무를 깎는 시간이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그의 작품을 구매하면 기쁘지만 팔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드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월급날만 기다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내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시나요? 무엇을 할 때 몰입하게 되시나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함보다 뿌듯함이 더 큰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요리해 보세요. 레스토랑을 차릴 필요도 없고 유튜브 스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과정을 즐겨보세요. 이웃과 나눠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써보세요. 책을 출판할 필요도 없고 베스트셀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남길 편지를 써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이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가꿔보세요. 농장을 경영할 필요도 없고 농산물을 판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씨앗이 싹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시간이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일의 보상입니다.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받았고 실적을 올려야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평생을 증명하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증명이 아니라 표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시간입니다. 숨겨왔던 재능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을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만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나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나요? 다음 날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지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행위 자체의 즐거움. 이것이 일의 주인이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품격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품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품격이 결정됩니다. 60대 이후의 일은 반드시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나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해도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일은 거부해야 합니다. 평생 쌓아온 존엄성을 단 몇 푼의 돈 때문에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품격 있는 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일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작고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느냐입니다. 그 일을 하고 난 후 거울을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느냐입니다. 그 일로 인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느냐입니다. 최영숙 씨는 70세입니다. 그녀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에게 요가를 가르칩니다.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비가 나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자신보다 더 나이 든 어르신들이 그녀의 지도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임을 느낍니다. 쓸모 있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한 번은 그녀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돈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받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돈을 받지 않아도 존중받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것, 작은 일이지만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품격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높은 월급을 주지만 막말을 듣는 일,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만 인격을 무시당하는 일, 돈은 벌리지만 매일 자괴감에 시달리는 일, 이런 일은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경험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곳이 있다면 떠나보세요. 나이를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덜 벌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이익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잃은 품격은 되찾기 힘듭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일할지, 어떤 태도로 일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 품격을 잃지 마세요. 존엄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당당하게 해보세요. 적은 수입이라도 떳떳하게 받으세요. 그것이 일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의 주권, 행위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품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찾아보세요. 계속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일도 좋습니다.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멈춰보세요. 천천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종이에 적어보세요. 젊은 시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주변의 반대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투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 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들어보세요.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며 정보를 모아보세요. 실제로 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을 움직여 보세요. 도자기가 궁금하면 일일 체험 수업에 가보세요.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스케치북과 연필을 사서 그려보세요.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를 개설하고 첫 글을 올려보세요. 강민재 씨는 67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다가 자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원예업에 종사했던 그는 식물 키우기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간 구독자는 50명이었습니다. 조회수도 형편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채널은 구독자 12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댓글입니다. 당신 덕분에 화초 키우기에 성공했다는 댓글, 당신의 영상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댓글,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작은 실험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 단지 환상이었는지,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60대의 실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시도가 배움입니다. 모든 경험이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그들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배워보세요. 세대 간의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상만 쫓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의료비도 들어갑니다. 현실적인 수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절충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주 3일은 수입을 위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전에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찾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60대 이후 일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은 일의 기반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아프면 멈추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60대 이후에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하며 생명을 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시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둔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퇴직 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잃는 것은 단지 수입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의미를 유지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니 즐겨보세요. 만끽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 보세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늙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60대는 결코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께는 아직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냥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의미 있게 채우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됩니다. 남들이 비웃을까봐 불안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은 여러분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 일을 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시나요? 그 일을 하고 난 후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우신가요? 만약 이 세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맞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첫 번째 인생보다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는 의무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선택 때문에 살아보세요. 과거에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예전에는 결과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일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시간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삶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큰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